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2시 45분 바이에른 뮌헨 스포르팅 CP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바이에른은 4-2-3-1을 기반으로 공격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르고 케인 중심의 마무리와 그나브리 올리세의 측면 돌파가 팀의 핵심 무기입니다. 킴미 파블로비치의 더블 볼란치는 전진 패스와 압박 조율에서 강점을 보이며 수비에서는 타 우파메카노 조합을 통해 전진 라인을 유지합니다. 스포르팅 역시 4-2-3-1을 사용하지만 공격 템포는 더 느리고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통한 패턴 전개가 중심입니다. 핵심 선수 및 결정 이슈입니다. 바이에른은 케인의 결정력, 올리세의 일일 돌파, 킴미의 빌드업 조율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무시알라 보에 등의 부상으로 이선 로테이션 폭이 제한되며 특히 무시알라 부재는 창의적인 중앙 전진 옵션 감소로 이어집니다. 스포르팅은 곤살베스의 크리에이티브한 움직임, 트링캉의 돌파, 아라우호의 측면 전환이 주요 공격 루트입니다. 센트루스, 데바스트 등 수비진 결장 가능성은 후방 안정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바이에른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매우 좋은 흐름이며 다득점 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전 5-0 프라이부르크전 6-1처럼 공격력이 폭발적인 모습입니다. 수비에서도 전방 압박이 기능하면서 실점 관리가 안정적입니다. 스포르팅은 최근 4승 1무로 폼이 뛰어나고 특히 3연속 3득점 이상 기록하며 공격 효율이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바이에른의 빠른 측면 전개를 스포르팅이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가입니다. 스포르팅의 프레즈네다 아라우호 측면 라인이 초반 압박에 밀릴 경우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스포르팅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곤살베스 트링캉 조합을 활용해 바이에른 수비 라인 사이를 노릴 것입니다. 양팀 모두 4-2-3-1 구조지만 공격 템포 개인 기량에서 바이에른이 분명 우위입니다. 세트피스와 중원 장악력 역시 바이에른 쪽이 더 안정적입니다.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바이에른은 최근 폼, 전력, 개인 기량 모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홈일 경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르팅도 공격 효율이 좋지만 수비 조직력과 라인 유지에서 약점이 남아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바이에른이 지속적으로 몰아붙이고 스포르팅이 역습을 간헐적으로 노리는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바이에른 3-1 스포르팅 또는 바이에른 2-0 스포르팅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05시 00분 아탈란타 대 첼시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아탈란타는 3-4-2-1 전형을 기반으로 높은 활동량과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데 케텔라레 루크만의 이선 창의성에 공격이 크게 의존합니다. 벨라노바와 잘레프스키의 측면 공격 가담이 활발해 전진폭을 넓히지만 수비 전환 시 103의 뒷공간 노출이 반복적인 약점입니다. 중원에서는 에데르송 파살리치의 압박과 점유 조율이 전술적 중심을 이룹니다. 첼시는 4-2-3-1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점유와 빠른 측면 전개를 혼합하며 카이세도 산토스의 더블 볼란치가 수비 커버와 전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에스테바오와 기튼스의 돌파력이 공격 템포를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 선수 및 결정 이슈입니다. 아탈란타는 스카마카의 결정력, 데 케텔라레의 연계 전진 패스, 루크만의 1대1 돌파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수레마나 바커 등 측면 로테이션 자원 부재는 체력 관리와 후반 전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첼시는 조앙 페드로의 마무리, 에스테바오의 창의적 돌파, 카이세도의 중원 장악력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코릴 라비아 등 수비 중원 자원들의 결장은 라인 유지와 압박 완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상 이슈가 많은 만큼 로테이션 폭이 제한됩니다.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득점력은 강하지만 경기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제노아전 4-0, 프랑크푸르트전 3-0처럼 대승도 있었지만 베로나, 나폴리전에서는 수비 불안이 재발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공격 템포는 좋은 편이나 라인 유지가 흔들릴 때 실점 위험이 큽니다. 첼시는 최근 3승 1무 1패로 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바르셀로나전 3-0 승리처럼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이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리즈전 패배에서 보여준 전환 수비 문제는 반복되는 약점입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아탈란타의 전진 압박을 첼시가 얼마나 탈압박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첼시의 하토 구스토 측면 빌드업이 압박에 막히면 템포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첼시는 에스테바오 기튼스의 빠른 돌파를 통해 아탈란타 103의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입니다. 중원 압박에서 에데르손 카이세도의 매치업이 경기 주도권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활동량과 압박은 아탈란타가 앞서지만 개별 기량 결정력에서는 첼시가 우위입니다.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아탈란타는 홈 경기에서 전진 압박과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 흔들림과 부상에 따른 교체 폭 부족은 후반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흐름이 좋고 빠른 측면 돌파가 안정적으로 작동해 효과적인 역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아탈란타가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고 첼시가 효율적인 역습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아탈란타 1대2 첼시 또는 아탈란타 1대1 첼시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5시 인터밀란 대 리버풀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인터는 3-5-2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중앙 점유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며 라우타로 투람 투톱의 연계와 마무리가 핵심입니다. 디마르코와 아우구스토의 측면 오버래핑은 전진폭을 넓히고 차라놀루의 전진 패스는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수비에서는 바스토니 아체르비 비세크 103가 라인을 유지하며 후방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리버풀은 4-4-2를 기반으로 역습 속도와 개인기 중심의 전개를 활용하고 율리안 비르츠와 이삭의 전방 조합이 공격의 중심입니다. 전개는 빠르지만 중원 조직력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핵심 선수 및 결정 이슈입니다. 인터는 라우타로의 결정력, 투람의 전방 압박 돌파, 차라놀루의 조율 능력이 전술적 중심입니다. 하지만 둠프리스 다르미안 등 측면 수비 자원 부상으로 윙백 로테이션이 제한되며 체력 부담이 후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삭의 마무리, 비르츠의 창의적인 공간 활용, 마칼리스터의 중원 배분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프림퐁 바이체티치 가포 등 부상자가 많아 전방 로테이션과 측면 전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결정 여부는 양팀 모두에게 큰 변수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인터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공격력은 좋지만 경기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베네치아전 5대1 코모전 4대0처럼 화력이 폭발하기도 했지만 아틀레티코 밀란전에서는 집중력 저하로 패배를 허용했습니다. 수비 안정성은 유지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흔들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리버풀은 1승 1무 3패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으며 PSV전 1대4, 노팅엄전 0대3처럼 수비 라인이 크게 무너지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득점력도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인터의 강한 점유 기반 전개를 리버풀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리버풀의 브래들리 로버트슨 측면 라인은 인터의 디마르코, 아우구스토 오버래핑에 큰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비르츠의 중앙 침투와 이삭의 뒷공간 활용을 통해 인터 103-4-2 공간을 노릴 것입니다. 중원에서 바레라, 차라놀루, 미키타리안이 우위에 설 경우 경기 주도권은 인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템포, 조직력, 라인 유지 모두 인터가 상대적 우위입니다.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인터는 최근 공격 템포가 좋아 전진 압박과 중앙 장악력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은 역습 위력은 있지만 중원 불안과 수비 라인 노출이 반복되고 있어 강팀 상대로 약점을 드러낼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인터가 지속적으로 점유를 유지하며 리버풀이 역습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될 전망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인터 2대1 리버풀 또는 인터 2대0 리버풀입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5시 모나코 대 갈라타사라이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모나코는 4-2-3-1을 기반으로 점유와 패스 전개 중심의 운영을 펼치며 골로빈, 미나미노, 아클리우시로 이어지는 이선 조합이 공격의 핵심입니다. 카마라와 포그바는 중원에서 활동량 압박 패스 조율을 맡고 있으며 반데르손과 엘리케의 측면 오버래핑도 중요한 공격 루트로 활용됩니다. 갈라타사라이는 같은 4-2-3-1을 사용하지만 오시멘의 개인 돌파와 사내 균도안의 연계에 비중을 둔 빠른 전진 패턴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나코는 조직적인 점유 축구, 갈라타사라이는 전방 피지컬과 돌파 중심의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 및 결정 이슈입니다. 모나코는 발로군의 침투, 골로빈의 패스, 미나미노의 연계 능력이 핵심이며 안수파티, 일레니케나 등 여러 공격 자원의 결정은 벤치 깊이를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오시멘의 득점력, 사내의 개인기, 균도안의 경기 조율이 중심 전력이지만
카한, 아이안, 레미나 신고 등 수비 및 중원 자원의 부상으로 인해 팀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 부족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모나코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흐름이 좋지 않으며 다실점 경기가 반복되면서 수비 불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PSG전 승리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실점 관리가 아쉽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5경기 2승 1무 2패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득점력은 나쁘지 않지만 실점이 잦아 운영이 불안정합니다. 두 팀 모두 수비가 불안한 만큼 경기 양상이 쉽게 오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모나코는 골로빈과 미나미노의 중앙 연계를 통해 갈라타사라이 수비 블록 사이의 공간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수비는 부상 여파로 라인 유지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라타사라이는 오시멘의 돌파력과 사내의 측면 1대1 능력을 활용해 모나코의 측면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중원에서는 카마라 포그바와 귄도안 토레이라 사이의 압박 전진 패스 경쟁이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직력은 모나코가 우세하며 개인 능력과 결정력은 갈라타사라이가 앞서는 흐름입니다.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수비 조직력이 안정적이지 않아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모나코는 홈 2점과 중원의 안정감이 있지만 갈라타사라이는 순간적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개인 능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모나코의 점유 패스 전개와 갈라타사라이의 빠른 전진 개인 돌파가 맞부딪히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모나코 2대1 갈라타사라이 또는 모나코 2대1 갈라타사라이입니다. 5번째 경기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5시 PSV 아인트호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PSV는 4-2-3-1을 기반으로 점유율과 패스 템포를 중시하며 이선의 사바리 반어만을 통한 중앙 점유와 전진 패스가 핵심입니다. 베르만 주니어의 더블 볼란치는 빌드업 안정성과 넓은 공간 커버에 강점이 있고 측면에서는 데스트의 오버래핑이 공격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틀레티코는 시메온의 특유의 4-4-2 블록을 유지하며 압축적인 수비와 역습 속도에 초점을 둡니다. 중앙에서 코케 바리오스의 활동량 기반 운영을 통해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즈만의 자유도 높은 움직임으로 공격의 변화를 만듭니다. 양 팀 모두 구조는 다르지만 PSV는 점유 기반 아틀레티코는 조직적 압박 기반이라는 뚜렷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PSV는 사바리의 전진 패스, 와나의 창의적 이선 움직임, 베르만의 조율 능력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페리시치, 반본멜 등 측면 자원이 빠져있어 로테이션 깊이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아틀레티코는 그리즈만의 결정력 탈압박 능력이 절대적이며 시메온의 2세의 침투와 바리오스의 전진 압박이 중요한 무기입니다. 다만 히메네스, 요렌테, 바에나가 모두 부상으로 전력 이탈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로테이션이 제한됩니다. PSV는 공격적 이슈, 아틀레티코는 수비 중원 이슈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PSV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이며 리그에서 2대0, 3대0, 5대1 같은 탄탄한 승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점유 기반 공격이 매끄럽고 득점 패턴이 다양하다는 점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리버풀전 1대4 패배에서 보였듯 압박 강한 팀 상대로는 뒷공간 노출이 약점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최근 4승 1패로 폼이 좋고 인테르전 2대1 승리처럼 강팀 상대로도 경기 운영이 뛰어납니다. 수비 안정성과 역습 효율이 살아난 것이 최근 상승세의 핵심입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PSV의 점유 전개를 아틀레티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압박 차단하느냐입니다. PSV는 중앙 빌드업 비중이 높아 바리오스, 코케의 압박 타이밍에 따라 경기 흐름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PSV는 측면에서 데스트, 사라, 에딘의 전진이 성공할 경우 아틀레티코의 측면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그리즈만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시메오네의 뒷공간 침투를 활용해 PSV 수비 간격을 파고들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짜임새와 큰 경기 경험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우위지만 홈 2점과 점유 기반 전개는 PSV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두 팀 모두 상승세지만 경기 흐름의 주도권은 PSV가 점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블록 수비와 역습 효율로 대응하겠지만 결장 이슈가 많아 수비 안정성에서 평소보다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PSV도 리버풀전처럼 압박 강한 팀에게는 취약할 수 있어 중원 압박 대처가 승부의 핵심이 됩니다. 경기 양상은 PSV가 점유하고 아틀레티코가 효율적 역습으로 맞받아치는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PSV 1대1 아틀레티코 또는 PSV 2대1 아틀레티코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